네, 저는 뭐 일개 정치평론가고 또 일개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입당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는 국민의힘의 신입 일반 당원입니다. 뭐 이런 제가 무슨 뉴스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수많은 언론들이 연일 저를 소재로 기사를 쓰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정치 행위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언론이 도배하다시피 저를 소재로 기사를 썼습니다. 다 저를 허위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불쏘시개를 국민의힘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언론에다가 마치 먹잇감 던져주듯이 던져줬습니다. 국민의힘의 김형동, 고동진, 박정훈, 정성국, 우재준, 유영원, 안상훈, 김건, 한지아, 진종호 이 10명이 저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해달라고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다 그 관련 기사들입니다. 뭐 안 다룬 언론사가 없어요. 내도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 뭐 그냥 그렇다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들의 그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 주간조선이 입당 후 연일 구설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아니 뉴스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연일 구설이래.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10명의 국회의원이 저를 징계해달라고 징계 요청서를 제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자, 제가 고성근 TV에서 정론일침이나 칼럼으로 주장한 내용을 시비 걸면서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세 가지가 이제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김무성에 대해서 제가 한 발언이 뭐 당 고문인 이 김무성에 대한 무슨 인격 모독이다. 이래서 품위의 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이것들이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어떤 장면을 보고 이자들이 그러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다시 말씀 가겠습니다.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김무성이도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죠. 이 김무성이가 TV조선에 나온 것 같아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거다. 한동훈이와 연대하고 유승민이와 연대하고 이준석과 연대해야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기 드물게 논리적이고 스마트하고 멋있는 정치인이다. 바로 이 말을 조선일보가 인용을 해서 사설을 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그렇지만 너무 아쉬워.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또 한탄조의 기사를 내놨어요. 자가 발전 좀 그만해. 팩트 가지고 기사 쓰면 신문이 안 돼? 팩트 갖고 방송하면 방송이 안 돼? 예, 또 하나는 이 오세훈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오세훈과 박형준은 육산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컷오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지가 벌써 한 2달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세훈과 관련된 부분을 또 시비를 걸고 저를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오세훈이는 제일 경쟁력 없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나가도 국민의힘 공천받아 나가면 오세훈이보다는 더 성적이 좋을 겁니다. 이미 낡아버린 오세훈이 가지고서 편하게 선거 이기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집니다. 이번 공천이 그야말로 공천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충격적인 인물교체와 쇄신을 통해서 바람을 불러일으켜내려면 오세훈이를 컷오프 시켜버려야 됩니다. 나경원이든 조정훈이든 신동욱이든 누구든 오세훈이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민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배지 달았다고 지그들끼리 단톡방에 모여서 당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길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힘들게 만드는 당내 장애물들입니다. 우리 당사에 좀 자랑스러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진을 걸자. 요것을 주장한 대목이고요. 그것은 제가 이영풍 TV에 가서 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강령 개정을 이 방향으로 한다면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든지 전당대회를 열어야만이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자들의 이 징계도 징계지만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요.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것을,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걸자는 것을 전두환 사진 걸자고 주장했다고 징계해야 된다고 마치 징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언론들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거냐, 이렇게 발언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1987년 6.29 선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만이 유일하게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됐는데 피 한 방울 거의 흘리지 않고 타협적 전짐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적적인 것을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그 좌파의 거두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가지를 성공시킨 기적의 나라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그 대목 아닙니까? 그럼 6.29 선언의 주체가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이고 노태우 대통령이고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3당 합당까지 이어지는 대타협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했다고 이자들이 저를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보도하는 좌파 언론은 그 부분을 싹 빼고 80년 광주에서 뭐 192명이 숨지고 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거짓 주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제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의 빌미를 준 것들이 국민의힘의 10명의 국회의원들이죠. 이자들은 징계 요청서에서 제가 모욕적 협박적 표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좋아요. 그러면 징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욕받은 자, 지속적으로 협박받는 자가 있다는 뜻이니까 바로 그 자가, 그게 김무성이든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바로 그 자가 나를 협박죄로 고소하고 모욕죄로 고소해야지, 왜 그것들은 다 뒤에 숨고 별것도 아닌 쫄똘마니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징계를 하냐 말이에요. 아니, 당내 징계가 최고 수준이 한동훈이가 당한 제명이라면서요. 입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제가 제명당하는 게 저한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모욕받고 협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욕죄로 나를 형사고발을 해, 협박죄로 나를 형사고발을 해. 똘마니들 뒤에 숨지 말고 김무성이가 직접 나서, 한동훈이가 직접 나서, 오세훈이가 직접 나서, 양아치만도 못한 것들이. 그래서 이자들이 징계 요구서에 이렇게까지 썼어요.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고성국은 정치적 견해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서슴없이 배신자로 규정짓고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인격적 모독을 포함한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국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을 배신자라고 규정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리위에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나를 소환하라. 윤리위건 당무위건 최고위건 좋다. 나를 소환해라. 내가 왜 그 자들을, 김무성이를, 유승민이를, 이준석이를, 한동훈이를 왜 배신자라고 하는지, 왜 그들을 그 배신자, 부역자, 똘마니들이라고 하는지 내가 설명하겠다. 나를 소환하라. 니가들끼리 밀실에서 주물럭 그러지 말고.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